저희 지난주 내용을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저희 기출문제 상황 중에 이제 그 fn 프라임하고 이제 f 프라임의 극한 관계가 이제 성립하느냐라는 상황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한 애들에 대해서 이제 이 극한 관계가 성립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인한 입장에서 여기 fn 프라임의 평등 수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여기 지금 fn 프라임의 평등 수렴 상황이 지금 안 적혀져 있는데, 그냥 fn의 평등 수렴은 있지만 지금 fn 프라임의 평등 수렴 얘기가 전혀 안 적혀져 있는데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인하고 이제 n분의 1을 곱하고 뭐 얘보다 좀 높은 차수를 x에다가 이제 적어준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x가 뭐가 들어가도 얘는 다 0으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얘는 극한함수가 이제 상수함수 0이고, 또 그게 평등수렴하는 상을 보면 어차피 n분의 1만 줄여주면 되니까 얘도 평등수렴하고,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 0으로 이제 평등수렴하고, 물론 이건 뭐 다 미분할 수 있는 애도 맞고, 가정에 적혀 있는 상황들 물론 다 만족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미분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n제곱하고 n분의 곱하면 이제 앞에 n이 생기니까, 그럼 이건 n이 점점 커질 때마다 이제 값이 가까이 가는 게 없으니까 이건 아예 수렴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조건이 아무리 있더라도 뭐 극한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걸 확인할 입장에서는 도함수 열에 대한 평등 수렴 상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분형이 가능한 함수열이라서 뭐 각각의 도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평등 수렴하는 상황이 되고, 이제 원래 함수열에서는 정역의 특정한 점 하나에서라도 수렴성 얘기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평등수렴, 원래 함수열에 대한 평등수렴도 되고, 뭐 극한함수도 미분이 가능하고, 이 도함수끼리도 수렴하는 관계도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 얘기가 중요하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0분의 0꼴에서 제가 뭐 0분의 0꼴이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뭐 여기 각각 미분한 애들의 극한 관계가 뭐 L이란 값이 나오면 얘도 이제 L이다. 이게 로피탈 정리고, 물론 이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상황이 아니면 이쪽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뭐 그 기출문제 상황에서는 0분의 0꼴 얘기도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 방향을 물어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좀 의미를 두자면 이제 로피탈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이쪽 방향에 성립을 하고, 이제 역방향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역방향의 예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여기 나온 값하고 여기 나온 값이 다르게 되는 예를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은 5가 나오고 이쪽은 5가 아닌 이런 값이 나오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FG를 찾으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에 대한 반례 상황인 게 맞긴 하겠지만, 0분의 0꼴 상황에서 이런 예제를 찾을 길이 없다. 만약에 0분의 0꼴에서
저 상황이 만족되는 FG를 찾았으면 그럼 로피탈 정리에서 얘가 그냥 4가 보장되기 때문에 값이 있고 값이 있으면서 다르게 되는 상황을 찾아낼 길이 없다. 0분의 0꼴에서는 찾을 길이 없고 그럼 이쪽 방향에 대해서 결국 찾으려면 한쪽이 값이 없는 애로 나와야 발레가 된다. 그래서 여기 sin x분의 1 개형에 들어가 있는 요 f라는 식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얘는 미분한 애들에 대해서 근관계가 없는 애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쪽에 대한 예제 상황이 된다. 어쨌든 이제 로피탈의 역방향 쪽 얘기가 이제 성립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등연속이냐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유계 구간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면 뭐 양쪽 끝점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값이 있는지를 따져서 뭐 양쪽 다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평등연속이 되고 이제 동체 개념도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의역이 이런 상황이면 그냥 평등연속이냐를 체크할 때 그냥 끝점 방향에 극한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하면 된다. 근데 정의역이 이제 유기한 구간이 아니면 이것도 이제 동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존재하면 평등연속인 건 당연히 맞고 이게 역까지 성립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얘를 동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존재하면 이제 평등연속이다라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평등연속이 맞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할 때 미분시켜서 이제 유기한 상황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평등연속이 맞다 이렇게 좀 확인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더 사이를 끼워서 보자면 저희가 도함수가 유기하면 립시츠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래서 립시츠 조건을 만족하고 또 립시츠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뭐 델타를 n분의 입실론 잡으면 되니까 당연히 평등연속도 만족을 하고 결국 이런 개념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 위에 있는 명제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쪽 부분 얘기를 결국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 얘기를 할 때 평균합 정리를 적용하면 되는데 평균합 정리를 적용할 때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의역이 끊어진 상황이면 이런 명제가 또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어떤 구간하고 한 점 빼고 다른 구간이 있는 그래서 어떤 점이 하나 빠져 있고 좌우로 구간이 있는 그게 정의역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뭐 앞쪽 구간에선 값이 4로 정의되어 있고 뒤쪽 구간에선 5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뭐 어차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어떤 점에서든 미분계수는 다 0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도함수 상황들은 계속 0이고 뭐 0이니까 당연히 유기해요. 0이니까 이제 당연히 유기한 상황이 되고 평등연속이냐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뭐 립시츠 조건을 만족하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쪽 상황들이 이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만나는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에서 언급하는 상황들의 정의역은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물론 맞다.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맞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확인할 때 연결만 되어 있으면 첫 줄에 적은 개념도 올바른 개념이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삼중접분 문제가 있었는데 구면자 표기에 대한 표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 뭐 이름은 기출문제랑 똑같은 이름으로 잠깐 두도록 할게요. 여기 길이를 로라고 뭐 이쪽 각을 파이로 이쪽 각을 이제 세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두면 그때 뭐 z에 대한 표현이면 이 부분 상황들을 보는 게 필요할 거고 뭐 이 각을 지금 파이라고 썼으면 뭐 당연히 이 각도 이제 파이고 그래서 이 반지름에다가 이제 코사인 파이를 곱한 게 결국 이 z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결국 xy 표현은 결국 요 길이 값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하고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하는 표현이 나오면 되고 요 길이는 이제 파이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이제 로 곱하기 이제 사인 세타 쪽에다가 이런 상황의 표현이 이제 구면자 표기에 대한 표현이고 이제 범위에서 좀 주의해 보실 부분은 이제 세타는 물론 한 바퀴를 다 도는 범위고 그러니까 세타는 0과 2파이를 다 도는 범위고 이거 파이도 한 바퀴를 다 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파이는 여기 파이까지만 돌니까 여기 반쪽만 돌더라도 이쪽 표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결국 파이의 범위는 반 바퀴 여기 파이까지만 가는 게 맞는 범위. 어쨌든 뭐 XYZ에 대한 표현을 뭐 그리고 세타나 파이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두는 게 이제 구면자 표기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야코비안의 행렬식 값도 이제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데 여기 XYZ를 뭐 여기 로 파이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할 행렬식을 구하면 이제 로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된다. 그다음에 뭐 연속함수, 한 번 미분해서 연속함수, 뭐 두 번 미분해서 연속함수 그런 상황들의 상황이 다 진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랑 이제 해석적인 함수도 진부분 집합에 해당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0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에다가 이런 형태로 함수가 정의되게 되면 여기 각각의 진부분 집합 상황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예제 상황이 되고 뭐 0을 기준으로 아니면 0에서만 따로 정의를 시키거나 어쨌든 이런 형태 함수가 이제 정의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게 되고 뭐 해석적인 상황이 안 되는 그런 함수의 예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0에서의 미분계수의 상황들이 다 0이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함수고 결국은 테일러 급수 상황하고 F의 상황들이 수렴관계가 되느냐가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계속 0이면 얘 테일러 급수 자체가 이제 0인데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의 상황이 같으냐 이제 같은 게 아니니까 해석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국 이제 얘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과 이제 해석적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 예제고 또 지난주에 봤던 기출문제 상황에 의하면 이런 상황을 만족하면 상수함수란 충분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 예제 상황에 의하면 상수함수가 분명 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얘가 예제 역할을 또 한다.
그다음에 여기가 뭐 n이 아니라 뭐 2n이나 3n이나 이런 형태의 식에서 이제 수렴 반경을 구한 입장이 뭐 비계산 내지는 이제 근호 계산을 하고 나서 뭐 이 값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물론 그냥 n이었으면 그냥 5분의 1이 그냥 수렴 반경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여기 또 2n이 있으면 근호 계산까지 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수렴 반경이 된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합성한 게 연속이고 뭐 둘 중에 하나가 연속까지 되면 나머지 하나가 연속이 될까에 대한 상황이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기출문제 질문에 있던 건데 이제 똑같은 함수끼리 합성을 시켜서 연속이 된다면 이게 원래부터 연속이냐 이것도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뭔가 합성한 게 뭐 연속 개념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함수 연속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느냐 그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안 성립한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둘 다 연속이면 합성한 게 연속인 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성립하는 개념이 있고 만약에 둘 다 불연속이었을 때 그럼 합성해도 불연속이냐 이것도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출문제 중에 이제 여기 실수가 정의역인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연속함수에 대해서 이제 코시열에 대해서 보냈을 때 코시열이 되느냐 이게 기출문제 질문에 있었는데 여기 실수 전체 정의역에 있는 상황이 이제 기출문제 질문에 있었는데 좀 정의역을 유계폐구간인 거랑 이제 유계폐구간이 아닌 형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여기 유계폐구간 같은 경우면 뭐 연속 얘기만 있어도 얘는 평등연속 개념 다 성립을 하고 그럼 평등연속이 있는 상황이면 코시를 보내서 코시가 되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어서 뭐 니은번 상황은 그렇게 해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니은번 상황에서 안 되면 디귿 얘기를 해볼게요. 디귿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이제 코시열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이 맞느냐 이 상황이 혹시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뭐 대입한 것도 수렴하느냐의 상황이 연속 얘기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속 얘기는 다 갖고 있고 그럼 연속 얘기가 이런 얘기는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이 코시냐 이것도 언제든지 성립하는 명제고 결국은 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립하느냐의 질문이 결국 이게 성립하느냐의 질문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의 질문을 한 건데 저희가 수렴하면 코시냐는 이건 또 언제든지 성립을 하는 거고 코시면 수렴하느냐의 상황이 실수 전체 정의역이면 또 성립하는 게 맞다. 예. 실수 전체 정의역은 이게 성립을 하고 그럼 결국 기출문제 질문은 성립하는 게 맞다. 예.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디귿 같은 경우를 보면 코시하고 수렴의 개념의 차이가 있느냐의 상황을 볼 때 1 근처에서 그러니까 1 근처에서 1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수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로 수렴한다라고 부르는 요 수열 같은 경우는 1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얘가 1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코시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어차피 1 근처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항들끼리의 거리가 충분히 작은 얘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결국 수렴과 코시의 뭐 결정적인 차이는 수렴 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물건을 얘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1로 가까이 가는 애인데 1이 여기 있느냐의 상황이 지금 안 돼 버리니까 수렴 얘기를 못 한다. 근데 코시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수열이 코시냐는 만족을 하고 요수열이 수렴하냐는 만족을 못한 디귿 같은 경우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디귿에서는 이런 애를 갖고 가면 결국 이 명제에 대해서도 결국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또 함수도 이제 적어야 될 때 함수도 1에서 정근선이 있는 유리함수를 적으면 충분히 또 예제가 된다. 그럼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디귿번에 대한 예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안 될 만한 예제 상황이다. 뭐 여기 니은번 얘기를 다시 해보면 얘가 이제 유계폐 구간이면 그냥 연속 개념만 있어도 평등 연속이 되고 이제 이 밑에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물음표 상황이 가능한가를 보면 결국은 어차피 유기하니까 이 코시 수열에 대해서 뭐 수렴값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아예 폐집합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그 수렴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 또 맞다. 그래서 이 상황이면 또 이 물음표도 해결되는 게 맞다. 어쨌든 그렇게 봐도 이제 니은번 상황도 성립을 한다. 어쨌든 기출문제인 실수 전체에서도 이 물음표 상황이 만족한다. 결국은 이 명제가 이제 올바른 명제이다. 그래서 어쨌든 실수 전체라는 정의역 상황에서 얘가 평등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보장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명제 자체는 성립을 한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코시 수열에 대해서 보낼 때마다 코시 수열인 게 만족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면 이제 그런 함수는 평등 연속이라고 얘기가 되느냐. 이렇게요.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실수 전체 정의역이라고 두고 연속 함수를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두게 되면 코시열에 대해서 보냈을 때 코시열에 대한 상황을 얘가 해결한다. 그냥 실수 전체 정의역이고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코시에 대해서 보내도 코시인 걸 당연히 해결하고, 그럼 결국은 평등 연속이 안 되는 함수를 이렇게 적게 되면 이 물음표 상황에 대해서 안 되는 예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는 지금 분명히 안 되는 예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물음표가 이제 성립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A가 유계하면 이 물음표 상황이 성립한다. 그래서 A가 유계할 때는 맞는 명제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위상적인 명제이긴 하지만 뭐 같이 이제 적어서 얘기를 좀 보자면 이제 함수 정의역에 대해서 이제 긴밀이고 공역에 대해서 T2가 만족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연속 상황만 되면 이제 패사상도 된다. 근데 연속에다가 또 함수가 전단사까지도 되게 되면 저희가 패사상하고 계사상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전단사 함수 입장에서는 패사상과 계사상은 이제 같은 개념이 되고, 결국은 패사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전단사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사상도 되는 거고 역함수의 연속 얘기도 다 되는 거고 결국은 위상동형 사상이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사이고 연속까지 되는 함수들이 만약에 계사상, 패사상 중에 성립하는 걸 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상사상 개념을 갖게 되는데 결국 패사상 개념은 지금 갖게 되기 때문에 상사상 개념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니은의 전단사 얘기를 단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함수가 만약에 단사면 이제 치역에 대한 상황으로 공역을 바꿔주면 당연히 전사가 돼버리니까 이 상황이면 전단사고,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상황들은 뭐 실제로 이제 전단사가 돼버리면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고 뭐 역함수의 연속력이 다 갖게 된다. 그래서 뭐 해석과 기출문제 보기였긴 했지만 이제 함수가 이제 단사나 연속얘기, 뭐 공역의 T2에게 긴밀 얘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함수 쪽의 연속 얘기를 보장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정의역이 6의 폐구간이면 이제 긴밀이고, 뭐 공역은 이제 실수 전체 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T2가 되고, 단사나 연속 얘기까지가 해결되고 난 이후면 역함수도 연속이다. 예. 저희 지난주 이어서 여기 72번부터 볼게요. 문제를 잠깐 보시면 뭐 FN에 대한 정의가 이제 RN에 대해서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이제 다르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뭐 FN에 대해서 여기 급수에 대해서 이제 F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 이제 보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라. 그 중에서 뭐 가번은 이제 뭐 평등수렴 하느냐. 그리고 이제 평등수렴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N판정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결국은 뭐 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어차피 여기 2의 n승분의 1은 부등식을 충분히 해결하고, 또 뭐 2의 n승분의 1의 급수도 당연히 수렴하니까, 결국은 이 부등식 얘기하고 저 급수의 수렴을 다 해결할 수 있는 n에 관한 식이 분명히 있고,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이제 평등수렴한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N판정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첫 번째 보기 그대로 평등수렴한다. 뭐 두 번째 보기 상황은 이제 그 연속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빼고 나면 이제 연속이냐의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를 빼서 A라는 점을 하나 택하면, 사실 아까 이제 정의 상황을 잠깐 보시면 Rn 지점에서는 당연히 연속이 아닌 게 맞고, 당연히 Rn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 보면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라서 Rn 지점을 빼고 점을 잡으면 당연히 연속 얘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Rn 지점을 빼고 A를 결국 택하면, 결국은 다른 상황으로 A를 택하기만 하면 연속 얘기가 자연스럽게 된다. 그리고 이제 평등수렴 얘기를 가번에서 확인을 했고, 연속 얘기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극한함수 쪽에 대한 연속 얘기도 된다. 그래서 극한함수 쪽도 결국은 A 지점에서 연속 얘기가 된다. 결국은 점을 뭘 잡아도 그 점에 대한 연속 얘기를 다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연속이다. 결국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얘기는 뭐 점 단위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점에서 연속이고 평등수렴 한다면 똑같은 그 점에서 극한함수도 연속이다. 뭐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 얘기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가 성립하느냐가 이제 세 번째 보기인데, 여기 이제 F의 정의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건 평등수렴 얘기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가번은 평등수렴을 가번에서 평등수렴 얘기는 확인을 했고, 그럼 저 물음표라고 쓴 부분은 이제 등호를 쓰는 게 맞다. 평등수렴 하니까 물음표는 등호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RN을 기준으로 이제 함수의 정의가 여기 큰 쪽에서는 2n 승분의 1이고 왼쪽에서는 0이다가 정의고, 결국 이제 정의 상황이 이제 아예 이렇게 내려져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기 fn에 대해서 결국 적분을 하겠다라는 상황이면 여기 이제 넓이 계산을 시키는 거나 같은 거고, 예, 그럼 뭐 여기 밑변의 길이는 1 빼기 rn이고 뭐 높이의 길이는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적분 계산하는 상황이고, 혹시 이게 전개시킨 상황에 대해서 무한급수가 이제 혹시 다 수렴하면 여기도 등호를 쓸 수 있을 텐데, 여기 우변에 써져 있는 F1이 우변에 써져 있는 F1이 결국 이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아예 값에서 아예 없어야, 이 부분이 아예 0이 돼야 이게 등호라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 부분이 0이 안 되는 건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여기 뭐 Rn 중에서 뭐 2의 n제곱분의 1, 3의 n제곱분의 1 그런 애를 적당히 쓰게 되면 이게 어차피 값이 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값이 0만 하는 게 뭔가 나오기만 하면 뺐을 때 당연히 같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뭐 0이 안 되는 Rn을 아무거나 택하면 등호가 안 되는 상황을 뭐 적은 거다. 그래서 그냥 Rn에다가 뭐 이걸 적었는데 어쨌든 뭐 전개한 과정에서 값이 뭔가 나오기만 하면 다 등호를 안 만족한다. 어쨌든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 값이 뭔가 이렇게 있기만 하면 당연히 같아질 수 없다. 다음 73번 볼게요. 가번은 여기 0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문제고,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이제 도함수 형태를 그냥 직접 보고 이제 0 근처에서 값이 비슷한 상황인가를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미분하면 1 더하기 2x고, 얘가 0 근처에서 어디에 있냐를 보면 0 근처에서 1 근처에 있고, 얘도 미분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얘가 0 근처에서 혹시 1 근처에 있을까를 보면 될 텐데 0 근처에서 얘도 1이 있고, 그럼 판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같은 값으로 가는 상황인 게 보이니까 미분도 가능한 게 맞고, 정확하게 그 미분계수 값도 1이다라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미분은 가능하고 실제로 미분계수의 값도 1이다라는 상황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여기부터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미분계수가 1인 것도 이미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이 계산을 저희가 정리해서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조건은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테고, 그럼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어차피 이제 f의 정의가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부등식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될 텐데, 앞쪽에 있는 거는 시작할 때 이제 똑같이 제한을 둘 거니까 됐고, 어차피 얘가 제한될 만한 상황들을 미리 언급하고 시작하면 충분히 된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먼저 언급을 좀 하고, 그래서 적당한 델타 반경 내에서는 충분히 작아지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입실론보다 작으려면 또 얘도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나면 마지막에 입실론보다 충분히 작고 정의 그대로 이제 미분계수 값이 1이다. 어쨌든 판단하고 보면 여기가 1인 것도 다 판단하고 온 상황이고, 충분히 필요한 상황들이 뭔지도 확인해서 증명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제 공역이 실수가 아니라 이제 2차원 공간으로 이제 공역이 적혀져 있는 저 F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을 때 이 상황의 등호를 해결하는 시간이 이제 존재하느냐,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이제 뭐 1 빼기 0은 1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모양까지 여기 뒤에 있는 모양으로 보면 거의 평균값 정리하고 유사한 형태의 등호 관계들을 해결할 만한 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여기가 이제 R이면 물론 이제 평값 정리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R이면 뭐 성립하는 게 물론 맞다. 예. 예, 뭐 여기 밑에 좀 가시면 이제 참고 명제 중에 하나는 이제 R일 때, 뭐 공역이 R일 때 그냥 평균값 정리 내용이면서 존재하는 게 분명히 맞다. 예, 맞다. 어쨌든 본래 문제 상황으로 이제 갔을 때 결국은 이제 벡터들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상황을 시점이 F이고 종점이 FB인 그런 벡터로 이해를 하고, 결국은 여기 F1 빼기 F0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F0이 시점이고 F1이 종점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다라는 상황으로 좀 좌변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공역이 지금 2차원이니까 어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뭐 상이 나왔다라는 상황으로 좀 두면, 좌변의 상황의 벡터는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에 해당하는 벡터니까 이런 벡터고, 그럼 우변에 있는 벡터는 어떤 접벡터인데, 그럼 접벡터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적당한 C에 대해서 등호가 되는 적당한 접벡터가 있느냐의 상황이고, 그럼 될 만한 애가 이제 이런 벡터를 봐야 될 건데, 저희가 결국 벡터에 대해서 결국 등호를 쓰려면 방향만 같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방향이랑 크기까지 같아야 쓰는 얘기인데, 이게 크기가 같아서 이런 접벡터라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방향이 맞는 애 정도는 찾아올 수 있는 게 맞을 텐데, 크기까지 완전히 같았을 때 저희가 벡터를 같다라고 쓸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벡터를 1이라는 벡터고 저희가 48이라는 벡터를 방향이 같다고 해서 저걸 등호라고 쓸 건 아니니까, 크기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다라고 쓸 거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가 정말 크기까지 같으냐의 상황은 보장할 수 없다. 예. 결국은 달라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등호까지 해결하느냐의 상황은 크기까지 완전히 같은 게 요구되는데 크기가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이런 원의 상이 나오는 경우로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예제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정의되어 있는 F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여기 1,0에서 시작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0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큰 F로 정의가 되어 있고, 결국은 시점이나 종점이 다 똑같이 1,0으로 가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시점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저 좌변에 있는 벡터는 0벡터이다. 0벡터이고, 그리고 얘는 어떤 점에서 결국 미분하더라도 0벡터는 아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0벡터인 상황이고 우변의 벡터는 0벡터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등호되는 애는 결국 없다. 그래서 이런 예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반려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만한 C를 찾는 건 가능한 얘기다. 아까 문제가 이제 등호로 써져 있어서 지금 예제를 봤는데 이게 방향이 같게 되는 C를 찾는 건 가능한 얘기다. 다음에 74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 읽어보시면 이제 i가 이제 개구간의 표현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극한함수 이름을 이제 f란 이름으로 뒀고, f에는 지금 다항식 표현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문제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명제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라 라는 문제이고,
정리가 이제 6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6개 정리는 필요하다면 이제 사용해라. 예. 뭐 정리 6개를 읽어볼게요. 이제 1번 정리 보시면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당연히 일반항은 0에 가까이 가고 또 일반항 AN이 또 수렴하면 그 수렴한 수를 또 유기할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도 이제 필요하면 적용해도 된다. 예.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면 이제 큰 쪽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쪽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면 이제 적용을 해도 된다. 예. 그다음에 여기 AN이 있을 때하고 N 곱하기 AN이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수렴 반경은 똑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N의 N분의 1승은 아예 1이 수렴값이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여기 AN에 대한 상황을 수렴 반경을 따질 때는 이거의 역수값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수렴 반경을 따질 때는 이거에 대한 역수값이 될 텐데 어차피 차이가 나는 부분이 n의 n분의 1승 표현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텐데 어차피 n의 n분의 1승 아예 1로 가까이 가는 거라서 당연히 같아진다. 당연히 역수에도 당연히 같다. 어쨌든 뭐 수렴 반경이 같다라는 상황은 또 필요하다면 적용해도 된다. 예. 예, 뭐 4번은 뭐 함수가 연속이면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뭐 적당한 표시가 존재한다. 예. 뭐 미분 가는 게 평가 정리 상황들을 써놓은 거고, 그다음에 정리 5번은 뭐 유계표관에서 이제 연속인 작은 f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한 큰 f 다 미분이 가능하고 또 미분하면 다시 작은 f가 된다.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상황이 5번에 써져 있는데 얘도 이제 필요하면 적용해도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풀이를 쓸 때 실제로 이제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쓸 건데 연속 얘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연속 얘기가 있어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고 연속 얘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적분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면 뭐 큰 F를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뭐 큰 F가 미분이 가능하냐 보장하지 않고 큰 F의 미분 가능성조차도 이제 보장이 되지 않고 그럼 큰 F가 미분이라도 잘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미분했을 때 작은 F랑 같은 함수가 되냐? 이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기 물음표를 쓴 이 부분이 다 반례들이 존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속 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쓰긴 쓸 건데 연속 얘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써야 한다. 예. 어쨌든 연속 얘기를 확인하고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리 6번은 N판정법이 써져 있고 그래서 N판정법도 이제 적용해도 된다. 예. 이제 뭐 명제 아까 이제 3개 상황을 이제 1번 명제부터 보면 여기 뭐 이제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개구간이 지금 I인데 그 개구간에 있는 점 X가 뭐 주어질 때마다 이쪽에 무한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라. 이제 증명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비교 판정법을 쓸 건데, 그러니까 뒤로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고 이 큰 쪽의 상황이 이렇게 수렴까지 하는. 그래서 뭔가 이런 대상을 찾아서 결국 비교 판정법을 적용해서 결국 얘도 수렴하는 게 맞다. 이런 흐름으로 증명을 해 나갈 건데 이 비교 대상을 어떻게 두고 시작하는 거냐에 대한 언급을 물론 미리 쭉 쓰고 내려올 건데 미리 여기서 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면 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yn승을 이제 곱하고 나누는 상황으로 등호 관계를 좀 하고 나면
어차피 y도 어차피 x는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i 구간에 하나가 주어져 있고 y도 이 구간에서 어디서 택하든지 간에 어차피 이 상황은 6이다라는 게 아까 이제 정리 1번 중에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y는 뭐 어디서 뽑아도 6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 부등식을 확인한 입장에서는 y가 어디 있어도 큰 상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무한급수의 수렴을 확인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공비 자료에 들어가 있는 제가 이제 1보다 작은 얘기가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으로 y를 뽑고 시작을 하면 된다. 같은 부등호니까 이런 부등호고 결과적으로 이제 x는 이제 주어지고 시작을 할 건데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y를 좀 두고 시작을 또 하면 되겠다라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y를 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주어지고 시작할 텐데 y를 택할 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y를 두면 이 부등식이 해결되는 y면서 결국 이 부등식도 해결된다는 거고 이 무한급수의 수렴도 해결되는 y니까 뭐 이 부등식은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다 해결이 되고 결국은 이 상황이 해결되는 y를 두고 시작하고 증명을 써 내려가면 된다. 예. 그래서 그냥 y를 택할 때 그 마지막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y를 택하기 위해서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y로 두고 저런 y를 뽑으면 뭐 어차피 이제 y가 뭐가 돼도 다 이제 수렴하는 건 이제 문제 가정이고 아까 정리 6개 중에 이제 얘가 6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정리 중에 있었고 이렇게 상수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y가 뭐가 들어가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예. 그래서 이 부등식까지는 뭐 다 그렇게 해결이 되고 결국 이쪽에 수렴 얘기를 확인할 입장에서 저 공비가 이제 1보다 작은 상황으로 y를 뒀기 때문에 무한급수의 수렴도 지금 해결이 된 거고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고 얘도 수렴한다. 그래서 1번 명제는 y를 어디에서 택하느냐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좀 언급하면 된다. 예. 그다음에 가로 2번은 그러니까 원래 구간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저 폐 구간에서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원래 구간 i는 지금 이런 구간이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저 폐 구간에서 저 녀석에 대해서 이제 평등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명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n판정법을 쓰면서 해결을 하는데 이 부등식하고 이 무한급수의 수렴이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n에 관한 식을 쓰는 게 결국 해야 될 일인데 이 무한급수의 수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뭘 써도 이 구간에 있는 뭘 들어가도 얘가 수렴한다라는 상황은 아까 1번 명제야.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 여기 x에 뭘 써도 이게 수렴한다. 이건 1번 명제가 이미 해결하고 내려온 상황이어서 그냥 부등식만 잘 해결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쓰면 되는데 당연히 원점에서 멀수록 결국은 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먼 게 결국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a니까 결국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a를 쓰면 당연히 부등식을 만족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부등식을 쓸 수 있을 만한 애로 제일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a를 쓰면 이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쓴 거고 그다음에 얘가 수렴하는 거는 이미 1번에서 해결하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냥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등식하고 이 무한급수 수렴이 동시에 해결되는 n에 관한 식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평등 수렴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명제. 제가 쉬었다가 세 번째 명제를 볼게요.